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경매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경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명도가 가장 어렵다고들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명도 합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경매 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해야 합니다. 낙찰을 받고 기쁜 마음도 잠시, 명도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명도 대상자와 만날 생각에 낙찰을 받기도 전부터 걱정부터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도기한의 명도 합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과 함께라면 어렵기만 하던 명도가 즐거운 명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명도 대상자별 명도 상황 분석 연습부터 상황에 맞는 화법 및 발성 훈련, 그리고 적절한 법적 처리 과정을 몸에 익힘으로써 명도에 대한 두려움을 말끔히 날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명도를 즐겁게 바꿔드릴 도기한의 명도 화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은 도기한 협회장이 직접 상황별 대처 방법을 가르쳐드림으로써 명도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효율적인 명도 화법과 스킬을 배우고 법적 처리법도 배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강의입니다. 명도가 어렵다면 지금 전화주세요.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왜 5천입니까? 그러면은 5천에 대한 근거를 물어봐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PT도 3억 원이라 이거야. 3억 원. 3억 원이랍니다. 왜 3억 원이네요? 그거는 그냥 3억이라 해서 3억이라 했는데 그거는 아니 누구씨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럼 그 사람 2억이라고 하면 2억 따라갈 거야? 그 사람이 자기 손님을 데리고 있어서 물건을 감추고 있는 것인지, 자기가 응찰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경험도 없는데 그 원래 성격이 나서길 좋아해서 거짓말로 툭툭 뱉는 것인지, 그잖아요. 어떤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이 들리는 소리가 3억이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라. 자, 요런 게 요령인 것이죠. 똑같아요. 대출 요령 중에 하나 더 교육하라. 그 다음에 또 핵심적인 요령이 뭐죠? 아까 그 전월세처럼 전국을 다 뒤지면 된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죠? 굉장히 우량 물건이고 시세 대비해서 잘 나오고 월세도 굉장히 잘 나와. 그런데 대출을 안 해준다. 전국에서.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쪼니까 그놈이 아는 사람이 대출 쪽에 15년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전했습니다. 전국에서 90% 이상은 다 뒤지는 거다고. 이 정도면은 안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 2명을 조졌어요. 야, 다 뒤져. 이 동네부터 싹. 그래서 한 군데를 찾았는데 그게 방배동에 있는 수협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에 놔두고 전국을 돌았다라고 얘기하고, 물론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말로만 지가 고생하고 전문적으로 한 거지.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 잔소리하면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지 엄마는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문을 딱 닫아요. 그죠? 하지만 분명한 건 공부 안 하잖아. 공부를 했으면 성적이 좋게 나와야지. 안 했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안 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의외의 방배동에서 딱 나오니까 할 말이 없겠죠.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역시나 너는 원래 그런 놈이구나. 원래 경매할 때도 그러더니 대출하면서도 그러는구나. 이렇게 꾸사리를 줬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보세요.
이것도 간단해요. 9시 뉴스에 광고로 내보내면 대출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전화가 와. 이런 데서 제가 대출해 드릴게요. 이렇게 옵니다. 결국은 노출에 관한 문제다. 그죠? 수요 공급의 원칙, 정보의 폐쇄성. 그죠? 시장에는 정보가 폐쇄되어 있어요. 그죠? 뭡니까? 홈쇼핑에서는 얼마에 사지만 여러분들은 오프 매장에서는 조금 더 비싸게 사죠. 그런 거 똑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전자제품들도 도매로 파는 데가 있어요.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수입차도 중개 도매상한테 가면 단 500이라도 비싸게 사죠. 직거래를 하면 500이건 싸게 삽니다. 왜냐하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싸게 잡아와서 조금 해서 고쳐서 내놓은 게 중고 시장이니까. 그죠? 그러면 동호회에서 주로 이제 동호인들이 타는 차를 주로 사려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 수입차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보가 차단. 지금 요즘에는 뭐 핸드폰 가격이 비싸다고 하니까 직구라고 그러죠. 해외에서 직접 구입을 한다. 그 인터넷의 세계는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해외 직구를 막겠다라고 법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다. 이건 후진국적 형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쪽으로 해외로 퍼지는 상품 개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막는 머리 가지고 개발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터져 있는 머리로 야 얘네가 해외 직구도 해. 그럼 얘를 어떻게 해외로 안 가고 나한테 잡을까를 해야 장사가 되는 것인데 이게 일종의 옛날에 흥선대원군이 하는 세국정책과 같은 것이다. 옛날에는 노골적으로 막으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세국정책 같은데 요즘엔 툭 터져 있고 여행도 자주 다니는데 요거 막으니까 세국정책 아닐 것 같잖아. 이것도 세국정책이다. 뭐 보호무역이라고 뭐 말을 하고 뭐 하지만 결국은 이게 민족 자체가 후퇴하는 정책들이에요. 다 후퇴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이 그런 시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동시에 노출을 해서 다 잡아내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출할 때 통상 어떻게 하면 집 근처 몇 군데를 대출을 한다. 그죠? 몇 군데 정도 전화하고 팩스로 등기부 보내면 필요하시죠? 좀 잠을 좀 자줘야지. 그죠? 그리고 내일은 다른 일로 바쁘잖아. 그래서 대출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출을 잘하는 법은 쉬지 않고 대출 기간을 찾아서 돌리는 것이다. 제가 옛날에 부여에다가 제가 땅을 샀었던 얘기를 책에다도 했어요. 그죠? 108평을 샀을 때도. 이거가 총 비용이 600만 원 정도 들었던 건데, 이거를 사고 한 달인가도 안 있어서 바로 대출을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돈을 묵혀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여했다가 직원한테 전화를 몇 군데를 시켰더니 불가. 이게 왜냐면 공시가격이 1200이에요. 세금을 매기는 게 1200인데 저는 600 이하에 샀으니까 등기 이전하고 600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준시가, 즉 세금을 매기는 금액보다도 반토막에 샀던 거예요. 시세는 한 3천 정도 하던 겁니다. 판매는 2천에 팔았어요. 1년 반 만에 팔았어요. 이거 제가 방송에서도 제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대출 좀 알아봐 하니까 한 서너 군데 하니까 안 된다는데요. 야, 다 알아봐. 안 된다는데요. 부여 안 되면 공주랑 그 대전까지 싹 조져. 부여에서 35군데 정도를 조진 거예요. 그러면 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A4지에다가 이런 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하고 1, 2, 3하고 여기에는 은행 이름, 담당자 전화번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화번호만 적어야 돼요? 팩스 번호 적어야 돼요? 팩스가 있어야지 적었지. 그죠? 팩스도 탁탁탁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담 내용 초기 상담에서 뭐해서 담당자 누구에게 뭘 보낸다고 했어. 며칠 있다가 전화 준다고 함, 확인한다고 함. 뭐 이런 게 통계가 있어야지. 그래야 개수 뛰기를 하지. 2군데만 하면 안 해오도 돼. 이거 안 적어도 되는데 한 3, 40군데, 100군데를 한다면 이게 차트가 없으면 통제될까요? 안 되죠. 자, 이 표 만드는 게 어렵지 않죠? 표대로 전화하고 팩스 일일이 돌리고 한 다음에 이들이 얘기하는 날짜에 어떻게 됐는지 또 전화하는 거죠. 3일 있다 연락 준다고 해서 기다려야 돼요? 3일 있다 전화해야 돼요? 네.
3일 있다가 연락을 드릴게요. 그러면 3일 있다 4시까지죠. 그죠? 그지만 3일째 되는 오전 9시나 10시에 조집니다. 그래야 돼. 그러면은, 예, 놓쳤다가도 다시 체크하게 되죠. 예. 직원을 뭐 해라? 교육시켜라. 훈련시켜라. 그죠. 은행은 참 좋죠. 월급도 안 받는데 은행 직원들을 교육도 시켜줘. 다른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렇게 하다가 두 군데가 딱 걸렸어요. 두 군데가. 그래서 두 군데 중에서 520인가? 30준. 한 군데 500 준다고 그러고 한 군데 520인가 준다 그러더라고. 500하고 520이었던 거 기억나? 30이었나? 이렇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 나 여기 갈게.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부에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상담하는데, 이제, 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기준시가보다 싸게 사셨어요? 예, 국매로 계약을 한 겁니다. 이건 수의 계약을 한 거예요. 예. 계약을 한 겁니다. 요거는 이 물건을요, 언제부터 봤는데 아무도 안 사가더라고요. 그때 행정수도 얘기 나올 때, 그때 마침 저한테 이제 몇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나 살까? 그럼 가보고 샀을까요? 안 가보고 샀을까요? 안 가보고 샀다. 500짜리 보러 갔다 오면 10만원 깨지겠더라고요. 그리고 집 지을 수 있는 잡종지고 땅은 모양새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토지하고 상가는 잘생겨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건물 주거는 못생겨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잘생긴다는 거는 우선은 토지는 길에 붙어야 잘생긴 거죠. 그러니까 길에 붙어 있고 평지면 잘생긴 거지. 더 잘생기게 뭐가 더 필요해요. 땅도 그다지 큰 이상한 삼각형도 아닌 입장에서. 그래서 샀죠. 그랬더니 길에는 붙어 있고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108평이고 홍산신협이 주차장 부지로 쓰다 보니까 여기에 콘크리트가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면 뭐 가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520인데 사러 갔다가 계약하러 갔다가 제가 긁지 말고 550 채워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잠깐 그럴까? 하더니 네 알았어요. 그럼 550 이렇게. 네. 솔직히 20, 30 더 주라는데 안 주겠어요? 하지. 또 이렇게 딱 봤더니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아 보이잖아. 딱 이게 벌써 그래서 주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대출 경험 아닙니까? 그죠? 대출을 내가 대출을 받는다라는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대출을 내가 어느 정도 지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지배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계속 지배하죠. 은행 직원한테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요것도 개수 뛰기로 나가가지고 누구 하나 잡아서 현지에 가서 또 조절도 또 하고. 다 그런 겁니다. 다.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제가 그랬죠. 경매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고 자본가여야 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자본가는 자기가 오너예요. 오너여야 되는 거죠. 자기가 주인일 때 성립하는 논리고 괜히 피동적으로 사정하고 구걸하는 걸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왜? 돈을 써주는 고객이고 고객이 준 돈 가지고 걔네가 월급을 받아먹죠. 그래서 대출을 예금을 적금을 많이 드는 사람도 큰 고객이지만 대출을 많이 하는 사람도 큰 고객입니다. 매달 막 1000만 원씩 주면은 지들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잘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대출을 어떻게 해요? 이거 대출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째요? 저째요? 할 때 그 질문들 속에서 저는 어떤 기운을 느끼냐면은 이 사람들이 돈을 빌리니까 수그려져 있구나. 주눅 들어 있구나. 그게 느껴진다니까. 대출 가지고 막 어쩌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돈 써주는 거니까 내가 주인이죠.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저쪽에서요, 경매는 여러 채를 하시라면서요. 그런데 중간에 대출을 상환하라 그러면 어떡하지요? 딴 데로 가면 되지. 그래서 딴 데로 가면 되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장사하러 장사한데 손님으로 갔다가 불쾌하면 뭐라 그래요? 그죠? 야, 이 집이 여기밖에 없어? 그러고 나오잖아. 똑같은 거예요. 야, 밥 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냐? 딴 데 가자. 이러고 와버리잖아요. 술집이 여기밖에 없어? 막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 은행 돈 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능력과 교육시키는 능력과 이렇게 대출을 많이 줘야 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능력이 없으면은 요 앞에 굳어 있게 돼 있다. 여러분이 다리가 장애가 있으면 한 10리 밖에 있는 전방에는 못 가죠? 요 앞에 100m 앞에 있는 전방 주인이 횡포를 부려도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오토바이가 있어. 그럼 요 새끼 주고도 안 팔아줘. 내가 저 10리 밖에 가서 사 먹지. 요렇게 되는 거와 같은 이치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에 주눅이 드는 여러분은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뭔가가 요런 거죠. 교육시켜라, 데이터를 만들고 막 이렇게 넓게 다 조져라. 요런 것만 아시면 된다. 그죠? 그죠? 대출을 많이 받고 싶고 금리는 되게 싸게 받고 싶으면 역시 전국을 다 뒤지면 되는 것이다. 저희 그 건물에도 여기에 있는 수협이 셋이 묶어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신기하죠? 이상하다. 여러분들이 경매를 보다 보면 인천에 있는 물건인데 전남에 있는 수협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 그죠? 그 다음 터무니없는 지역에서도 대출을 하죠? 다 그들은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멀리서. 그거를 누가 하냐면 이제 법무사들이 하죠. 법무사들이 주로 금융권을 많이 낄수록 먹고 사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8천 주는데 야 나는 9천 줄게. 다른 데서 8천에 4.8인데 야 나 9천에 4.7 줄게. 여기로 오죠. 야 다른 데서는 중도상환이 몇 프로인데 야 우리는 여기는 1.51이지. 우리는 야 중도상환 첫 해 1만 받아. 2년 때도 1만 받아. 그 다음에 안 받아. 막 이래버리면 뭔가 이게 차별화된 어떤 거가 필요하다. 그쵸? 살짝 비틀어 놓으면은 솔직히 2 받는 나 1 받는 나 그거 몇 배 큰 차이 안 나요. 오히려 이런 걸로 돈을 꼬드기는 방법. 서비스죠. 이게 은행도 서비스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님을 많이 땡기는 거죠. 그죠? 대출해주는 수협, 신협, 농협에서 대출로 광고한 거 보셨어요? 어떤 광고 합니까? 대출 브로커들이 찌라시만 돌리는 광고만 하죠? 사나머니처럼 광고한 거 보셨어요? 안 봤잖아. 안 봤죠? AIA 보험사는 보험사 차원에서 보험 광고 합니까? 안 합니까? 보험 하잖아, 광고. 그러면은 농협이나 신협에서 저희는 경락잔금 대출의 제1위 기업입니다. 저희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신용등급 6등급이어도 몇 프로까지 제공합니다. 이런 광고 보셨어요? 신기하죠. 하면은 갈 건데. 언제? 9시 뉴스 시간대에 들려주는 9시 뉴스 시간대 주로 경락잔금 대출 광고를 지점장이나 행장이 나와서 탁 때려주면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몰리죠. 그런데도 은행을 대출하러 가면 꼭 은행 담당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물건 더 있으면 가져오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적극적인 광고는 안 하고 올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냐. 옛날에 마을에 박물 장수가 한번 들르면 언니 다음번에 올 때는 뭐 좀 부탁해, 찬빛 부탁해 이런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장사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안 되지. 근데 규모는 크니까 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수한 엘리트들인가 봐 이런다. 아닌데. 자, 아시겠죠? 자, 많이 조지면 되고요. 이 꺾기 부분은 일반적으로 평이한되고 여러 군데에서 대출이 되면요. 꺾기가 잘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딴 데에서 잘 안 되는 건들은 꺾기가 좀 들어와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하죠? 예,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뭘 어떻게 하려고 머리 쓰지 마. 다 해줘. 다. 자, 다 해주는데 선택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소멸성으로 돈이 까지면 안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대출을 이렇게 할 때 기업은행에서 조건을 제시를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애기들이 있으니까 적금 들어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뭐 예를 들면 2년치, 3년씩 안 까먹잖아요.
그죠? 안 까먹는 거는 조건 성취해줘도 되죠. 가끔 공제 들어라 그래요. 공제를 3개월만 유지시켜주세요. 6개월만 유지시켜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20만원씩 3개월이면 60만원 나가죠. 해지하면 거의 원금 못 받죠.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해봤어요. 그래도 해줍니다. 그래도 60이잖아. 그냥 60을 용돈으로 주면서 대출 받는 일종의 작업비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조건이 좋고 공제가 암공제니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그런 거면 유지해도 되지만, 그렇기에는 너무 큰 돈이다 싶으면은 의무적으로 그들이 해달라고 하는 개월수만 채워주고 해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저런 거를 못 버텨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꺾기는 대중적이지 않고 물건이 대출이 안 됐을 때 꺾기가 들어온다 했으니, 그 사람이 전국을 다 뒤졌다면은 그 이후에 이 집에 갔다면 들어주는 거가 맞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에게는 은인인 거죠. 꺾기를 하더라도 나한테 돈을 줬으니 좋은 사람인 것인데,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대출을 알아보지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덜컥 가면 이 모든 게 불만으로 작용한다. 그죠? 그러면 이 꺾기나든지 부대 조건들을 누가 하라고 칼로 댔나요? 아니면 지가 가서 했나요? 지가 했잖아. 다른 데를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 와놓고는 요렇게 한다고 뭐라 할 필요가 없죠. 요게 싫으면,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는 것이다. 안 되니까 갔으니까 조건에 맞춰야지. 맞죠? 여러분들이 편하게 집에서 샤워하고 잘 수도 있지만 굳이 강원도에 캠핑 갔으면 모기에 물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굳이 캠핑 간다고 비싸게 가고 히덕거리면서 짐 싸서 먹을 거 실컷 잘 먹고 배불러서 잠이 오니까 잘 때 모기 물었다고 막 성질 내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캠핑 욕을 하는 거야. 막. 원래 캠핑은 불편한 것이다. 원래 이렇게 조건이 있는 곳에 물건을 가지고 왔으면 들어주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조건들을 조절할 때 말은 할 수 있겠죠. 최대한 제가 사정이 이러니 20짜리 들어주세요. 그러면 10만원짜리를 해주시죠. 이런 건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저도 어떤 그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저는 그 말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얼마짜리 들어주세요. 그러면 금리가 얼마나 싸집니까? 그러면 한 0.2씩. 하나 더 0.1만 더 깎아보세요. 흥정을 하는. 왜? 우리는 장사꾼이니까. 은행 직원도 장사꾼이고 나도 장사꾼이고. 왜? 이걸로 돈 벌어서 돈을 벌려는 장사꾼이죠. 경매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흥정하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그 시장통 가서 흥정하잖아요. 그죠? 최근에도 밤을 사니까 밤 한 대에 얼마입니까? 예. 한 대에 5,000원입니다. 그럼 2대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2바구니죠. 주세요. 그랬더니, 3바구니를 주면서 그냥 한 바구니 더 줘줬어요. 이런다, 이거. 그렇게 한 바구니를 더 줬을 때는 뭘까요? 그것만 샀을 때, 아니면 다른 것도 많이 샀을 때. 다른 것도 많이 샀을 때. 포도하고 귤을 산 다음에, 저거는 어떻게 해요? 짜 했더니 자기가 알아서 한 바구니를 더 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어떤 흥정을 할 때도 뭔가 이런 데 화통한 기분을 좀 내줘야 되겠죠. 가가지고 뭐 다른 데는 0.7이 어쩌고 막 이러고 앉아 있는데 은행 직원인들 짜증 안 나겠어요? 나지. 기분 좋게 막 해주면서 하나씩 더 받아내는 것이다. 그게 흥정이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현실은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많이 이해는 됐죠. 특히 잔금 대출을 바라보는 어떤 올바른 입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자세죠. 자세. 올바른 자세는 뭐냐면 최대한 많이 뒤지고 최대한 깊이 파가지고 하되 자기한테 좋은 걸 잡아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올바른 자세는 뭐냐면 금리 가지고 막 금리 낮은 대로 막 너무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구도 이 전체를 다 뒤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군데를 뒤진 데에서 4.1인데 다른 사람이 10군데를 뒤져도 최대가 4.3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요 사람이 많이 뒤졌는데 한 군데를 안 들렀는데 때마침 요 사람은 그 한 군데만 딱 간 거야. 그래서 낮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뭔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그거 봐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쉽게 찾는데 당신들은 뭐냐? 이런 소리가 입에서 튀어나온다. 운 좋은지는 모르고. 그죠? 그렇지만은 요게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어느 정도는 많이 찾고 많이 싼 데는 찾으시되 또 금리에 집착을 해가지고 높네 낮네에 너무 집착을 하면은 어때요? 눈이 손등으로 현미경으로 가 있죠, 지금? 그죠? 현미경으로 여러분의 손등을 이렇게 쫙 당겨서 봤어. 세균은 보여요, 안 보여요? 세균 보이잖아, 현미경으로. 당겨서 쫙 당겨서 봤어. 이렇게 보면 세균 안 보이시죠? 현미경으로 딱 막 그래서 당겨서 봤어요. 그럼 세균이 막 보여. 자, 그럼 그 현미경을 그대로 들고 보면 산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별이 안 보여. 별은 망원경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고, 가까이 있는 거가 안 보이는, 여기다 망원경 막 엄청난 걸 갖다 들이댄다고 세균이 보여요? 그때는 현미경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 그 말이 뭐냐면, 경매라는 게 이렇게 큰 패턴을 갖고 있다, 이게. 그쵸? 경매라는 거대한 어떤 탱크 같은 걸 굴리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인드가 있었어. 그 마인드는 뭡니까? 통이 좀 커야 되죠. 자본가라 그랬어요. 명도할 때도 엊그제 PT분이 상담을 이제 명도 중인데, 제가 명도할 때 짠돌이의 어떤 컨셉을 구사하라고 하면서, 짠돌이 컨셉을 구사하라니까 막 이렇게 엉졸한 표정을 지으라는 게 아니고, 멘트를 되게 깐깐하게 뱉는데 이러이러한 멘트를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멘트를 써서 이 사람 입장, 명도 대상자 입장에서는 뭐 얘한테는 조금 세게 부르기가 좀 애매모호한 어떤 느낌을 심어준 거죠. 자, 짠돌이 컨셉을 지정하는 멘트를 줬지 짠돌이 되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멘트를 실행하다 보니까 짠돌이가 됐어, 본인이. 돼버린 거야, 이제. 자꾸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로 욕을 막 하다 하죠. 연극할 때 막 연극에서 무대에서 욕을 막 했어. 근데 술 마시다 보니까 자면서도 욕해. 막 이렇게 습관이 붙어버린 거하고 마찬가지지.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또 말을 하기를 이제는 됐으니 편하게 포근하게 대우를 해주는 느낌으로 풀어줘라. 그래서 100이냐 150이냐를 따지지 말고 그냥 줘버려라. 계약 뭐죠? 잔금 완납하기도 전에 지금 나가는 거 얘기 끝나 있어요. 잔금 완납할 때 나가겠대. 대박이죠? 상당히 없는 일들을 만들어냈으니 이제는 좀 풀어줘야지. 여기서 더 먹으려고 자꾸 네가 얼마 더 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경매 고수길이 어려운 게 깐깐하되 풀어줘야 되고 돈에 집착을 하되 탐욕하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남한테도 잘 줘야 돼. 돈을 벌어야 되지만 또 잘 줘야 돼.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했지만 또 수리를 할 때도 수리비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 또 안 돼. 애매모호한 거 이게. 그걸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뭐죠? 경매죠. 그러니까 이 경매라는 거대한 어떤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일종의 거대하죠. 우주적인 개념인데 포인트의 대출 금리로 현미경적인 기능을 잠깐 할 수는 있지만 현미경 같은 이 처세를 계속 하다 보면 이 우주가 보일 틈이 없죠. 이 대출 파트에서 일시에 저렴한 것을 찾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좋으나 그게 또 수비돼 가지고 야 명도할 때 야 너 몇 푼 못 줘 공과금 네가 내 어쨌네 해가지고 또 수리도 또 막 수리할 때는 수리업자랑 또 싸우고 명도할 때 법으로 집행 가면 법무사랑 싸우고 집행관하고 싸우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싸워. 처음에 싸울 때는 컴퓨터를 장만한 게 언제 껐냐 가지고 와이프랑 싸우고
밥 먹을 때는 빨리 좀 나와라 그래가지고 싸우고 계속 싸우는 거야. 그냥 부동산 업자 가서 요렇게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돼버린다 이게. 어떻게 하면 현미경적인 시야를 갖게 되면. 그러니까 필요할 때 자유자재로 어떨 땐 망원경 쓰고 어떨 땐 현미경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질은 뭐죠? 거대한 만원경 형태, 우주적인 개념에서 봐야 돼요. 우주적이니까 지금은 당장 손해 같아도 나중에 이득인 걸 알면 해야 되죠. 자, SM이라든지 YG 이런 애들이 주로 보면 연예 기획사죠. 자, 연예 기획사가 스타로 뜬 사람 데려다가 스타로 키웁니까? 평범한 놈 키워서 스타로 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얘를 보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다. 근데 완성된 형태를 보고 여러분들은 뭘 사고 싶으시잖아. 그걸 분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완성된 형태에서 이쁜 걸 보고 나 사야지 딱 분양. 우리는 낡은 거 뭐뭐를 딱 사서 내가 어떻게든 머리서 탁 해가지고 하는 게 연예 기획사 같은 개념이죠. 잠재 능력이 있고 뭔가 좀 낡아 보여도 얘 보니까 화장하고 옷 좀 시켜놓고 약간 살 좀 빼놓고 노래 교정 좀 시키면 가수가 될 것 같은 거야. 딱 보니까 끼가 있어. 우리가 끼 있냐 없냐를 고르잖아요. 그런 거. 되게 마른 소심한데 한번 놀면 애가 참 번뜩이는 게 있어. 그럼 데리고 와서 한번 시켜보는. 그죠? 그런 형태로 물건도 고르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즉 미래에 투자하는 마음으로 경매 전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대출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논리는 그대로 도입이 되는 것이죠. 너무 자잘자잘한 데 집착하면 전체를 다 망가뜨려 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원리 전국을 다 뒤져라. 다 뒤질 때 요령 표를 만들고 그죠? 직원을 교육하라. 요렇게 하면 안 될 수가 없죠. 반드시 됩니다. 이거는 이제 쌀로 밥 짓는 법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모래를 가지고는 절대로 밥이 안 지어져. 그죠? 모래로 막 100번을 더 싣고, 그죠? 그 산속에서 나오는 신선들이나 먹는 그런 이슬을 가지고 지어도 안 돼. 모래는.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애초에 내가 뭘 가지고 하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주식 가지고 백날 해도 안 되는 것처럼. 안 됩니다. 혹시 내가 잠을 너무 많이 잤나? 그러면서 3시간 자던 걸 2시간로 줄여야 되겠다. 라고 해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예. 경락 잔금 대출이 예. 전에는 70에서 80% 정도를 대출해 준다고 하면 현재 지금 그 개인의 어떤 그 조건이나 이런 걸 본다고 예, 그쵸. 개인의 뭐 직장이나 예. 신용이나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어떻게 잘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현재 시장에 예. 이런 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런 거를 변수를 연구해야 되고 궁금해야 될까요? 내가 투자하고 입찰할 때 물어봐야 될까요? 물어봐야 된다. 자, 참 중요한 논리예요. 이게 경매 실무예요. 경매 실무의 90%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말로 한다 그랬죠. 입으로 한다 그랬죠? 전화로 하죠? 예. 우리가 가끔 TV에 보면은 전문가랍시고 무슨 아파트, 무슨 전문가들 막 나오죠. 그래서 요즘에 그 강남 지역의 아파트가 몇 프로 올랐고 또는 뭐 경매 몇 %가 구입률이 올랐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백날 첫날 떠든다고 10,000원이라도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 출연료가 나오지. 그거 관련해서는 지식으로 돈하고 관계가 없어요. 대출의 형태와 대출의 유형하고 현재 추세 이런 걸로 안다고 해서 돈이 나오나요? 안 나와. 그거를 우리가 조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은행한테 물어보면 은행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는데요. 위에서 지시가 안 내려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떠한 의미도 없는 거예요. 아무
아무 의미도 없는, 통계까지 볼 수도 없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은행 직원들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구입할 물건이 관심이 있을 때 곳곳에 돌려서 대충 요즘 이 물건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미리 물어봅니다. 이 사건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러면 예, 얼마입니다 라고 몇 군데를 대충 뽑아놓고 입찰을 보는 거예요. 항상. 자, 이 일은 또 유사하게 공인중개사 쪽이나 기타 이상한 헛지식만 밝히는 데에서는 용도 지역이 어쩌고 지역이 어쩌고 개발이 어쩌고 막 떠들죠. 어느 동은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애우시지도 마. 그냥 기사로 읽기만 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어떤 물건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물건의 시세 조사를 할 때 모든 정보가 들어가죠. 매매 전 월세를 조사합니다. 이 지역의 유사 매물 조사하죠. 이 지역의 미래 현황과 개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때 관할관청에 전화해서 혹시 이 지역에 뭐 있나요? 아, 예, 이 지역은 저래요가 하는 것이다. 뭘로? 말로, 입으로, 전화로. 언제? 그때. 자, 이 마음에 이 기술을 쓰면은 바빠져요, 안 바빠져요? 한가해지죠? 내가 지금 필요해, 궁금해. 내가 지금 전화하고 있어요. 미리 머리에 담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아까 요 논리처럼 돼요. 작은데 집착해가지고 별 것도 없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저런 거? 나는 그걸 모르겠어. 뭐 글린이 어쩌고 저쩌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미리 우리 직원한테도 제가 교육을 시키지만은, 야, 이 학원에다가 룸사롱 만든다고 해봐. 모른 척하고. 그러면 룸사롱 하지 마세요. 학교 200m까지는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요게 다야. 아시겠어요? 필요할 때 즉시 물어보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소방관이 불이 나서 불을 끄죠. 불 안 났는데 불 끕니까? 불 안 났는데 물 뿌리는 소방관 보신 분? 아니잖아. 불 났네? 불 끄잖아. 즉시 쓰는 것이다. 즉시. 임기응변 이전 같은. 그러면은 지식을 모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은요, 담으려고 하면 부동산 관련 지식이 이 칠판에 뭐라고 해야 되나, 학교 운동장만큼 지식을 채워도요, 부동산 관련 지식은 되게 많습니다. 그러겠죠?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면 그거를 다 모든 연후에 해야 될까요? 경매 관련 판례 드글드글하는데 판례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쵸? 모든 지식들은 필요할 때 빼쓰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런 법을 태득을 딱 하면은 경매 배짱이 딱 생기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출도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간혹 가면은 이제 그런 류들, 금방 같은 질문들을 하고, 금방 같은데 집착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권리분석만 하다 보면 저렇게 됩니다. 또 시세조사할 때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경매 이 전체를 보지 못하면 진짜로 돈하고 상관없는데 들러붙어서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예. 그러면 안 돼. 즉시 90%는 말로 한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법을 터득하는 게 여러분들의 경매 공부에 90 정도 들어가야 돼.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지? 이것만 생각하셔야 돼. 말을 잘하면 용돈도 쉽게 뜯어낸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한국을 지향하는 큐어코리아에서 전립선으로 고생하는 남성과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볼케이노 파워, 미국 FDA OTC로 등록된 상품을 소개합니다. 최근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뇨불쾌감으로 새벽에도 몇 번씩 잠이 깨는 분들, 평상시에도 배뇨장애로 스트레스가 차고 넘치는 분들, 손발이 차서 여름에도 고생하는 분들, 볼케이노 파워는 이런 급성 전립선 질환이나 그에 따른 배뇨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의 많은 임상체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고생하던 한 남성분은 복용 후 증세가 즉각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남성의 자신감을 함께 되찾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수족 냉증으로 인해 몇십 년 동안이나 여름에도 양말을 신던 한 여성분은 복용 후 단기간에 신던 양말을 벗어던질 정도로 탁월한 효과를 보셨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이런 만큼 볼케이노 파워는 오직 남성분들에게만 권해드리는 제품이 아닌 여성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제품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볼케이노 파워는 안전한 한방 생약 원료로만 만들어져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까다로운 미국의 FDA OTC 심사를 거친 제품인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현재 주식회사 큐어코리아는 미국 유럽에서 한국 돈으로 33만원에 판매하는 볼케이노 파워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국 볼케이노 체험단에게만 제공합니다. 볼케이노 체험단 참가를 지금 서두르세요.